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 미국 정부는 우려와 함께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국무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중시하는 어떤 나라에든 우려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에 비춰볼 때 중국도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러 합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무인기, 드론을 여전히 공급받고 있다면서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된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대한 미국의 태세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인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지원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조약 체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t is incredibly concerning. It would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and potentially, depending on the type of weapons they provide, might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ussia itself has supported, which is why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South Korea, Japan, others, to respond to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무기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That is a decision for South Korea to make, just as that is a decision for every country to make in terms of whether they are going to supply weapons to Ukraine. We welcome any support for Ukraine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aggression, but that's ultimately a decision for South Korea.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우리는 경고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을 포격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 사용된 수천 개의 포탄과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도 봤다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의 두 나라가 있지도 않을 국제사회에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약 체결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성명은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이어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양측 또는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 지정해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약에는 침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침략을 할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약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두 나라 국내법 등을 거론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의도인지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 측 설명도 필요할 경우 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또 우크라이나 무기 문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미리 알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려하며 국제사회가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 앞선 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군사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이나 협력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 같은 유엔 결의에 동의한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이번 조약에 서명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이 마련한 사이버 안보 공개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안보리 업무에 필수적인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회의에서 북한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의 위험한 사이버 공격 배후에 있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합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위반이며 EU는 국제적 의무를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적 지원 등을 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이어 이번 신규 협정 발표 등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 국제법을 훼손하고 유럽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조러, 즉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양자 협력 사무여서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양국의 협력은 두 주권 국가 간의 일로 중국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쓸 탄약과 미사일 등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로 한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군의 직접 파병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의 군사 원조에
핵무기까지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다만 이번 조약 체결로 김정은이 자신감을 얻어 국지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상당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 기타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체제에 대항하는 푸틴의 투쟁에 북한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했고, 김정은은 이런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냉전시대 구소련과 북한 관계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북러 동맹 파트너십이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I doubt that Putin expects North Korea to actually send military forces to Ukraine, because I think Kim Jong-un feels he needs to keep his forces on the peninsula to defend against what he sees as threats from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So I would be very surprised if North Korea sends military forces to fight in the Ukraine war. 북러조약 4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핵무기까지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That's what it says on paper, but I think Kim Jong-un would recognize that the Russians are not willing to use nuclear forces to defend North Korea, because obviously that would mean a nuclear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neither Russia nor the United States want that to happen. So I don't think the Russians are willing to go that far.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북한을 방어할 역량이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잠재적 지원에 대한 자신감으로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재래식 공격을 더 감행할지도 모른다면서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20일 BOA 기자와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을 과거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맺은 강철 조약에 비유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표라면서 지독한 악당들이 함께 뭉쳐 대담하고 더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북러 조약에 대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미국이 대항하는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규정했고,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주민들에 대한 대우만 봐도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 간의 공통점은 매우 많다며 규탄했습니다. 올해 초 북한 개성공단에서 사라진 과거 한국 측 제공버스 80여 대가 개성 시내에서 포착됐습니다. BOA가 구글 얼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 2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에서 약 7에서 10km 떨어진 개성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 측이 개성공단 북한주건 출퇴근용으로 제공했었던 에어로시티 버스 85대가 확인됐습니다. 차고지로 추정되는 2개의 지점에선 각각 60대와 14대가 발견됐고, 도로와 골목 등 약 8개 지점에서도 버스들이 포착됐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19일 BOA의 관련 질문에 버스 무단 사용 등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0일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 재수출을 포함한 14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EU 외교관들이 밝혔습니다.
EU 외교관들은 이번 패키지가 3개의 러시아 LNG 프로젝트를 제재하며 EU 해역에서 러시아 LNG의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안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LNG 관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달 EU 순회 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제재는 기존 제재의 허점을 없애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 패키지는 북한으로부터 군사물자를 이송한 최소 2척의 러시아 소유 선박도 제재했으며 주요 7개국 G7이 정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넘는 수출에 대한 제재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가스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EU 권역 내 항만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의 가스 운송은 러시아 전체 LNG 수출의 10% 정도에 불과해 이번 제재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 EU 국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거쳐 러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20일 정상회담을 하고 서로의 적대 국가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또 럼 주석은 이날 하노이 주석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공동 회견을 통해 두 나라는 서로의 독립,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해치는 제3국들과의 동맹과 조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격상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가 러시아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하고 러시아와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러시아 기업들은 베트남의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계획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을 표방하면서 서방의 러시아 비판과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19일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세컨드 토머스 암초, 필리핀 이름 아융인, 중국 이름 런 아이자오에서 필리핀의 합법적 해상 활동에 대한 중국의 행동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날 회담은 지난 17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 해양작전을 거부한 중국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따른 것이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군 대변인은 지난 17일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 해경의 충돌에서 필리핀 수병 1명의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밝혔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해경의 조치는 필리핀 선박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전문적이고 절제된 대응이었으며 필리핀 측 인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진 이곳에 해병대원을 상주시켰으며 부대 재보급 임무 과정에서 중국 해경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수정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협력한 지중해 국가 키프로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는 19일 연설을 통해 확전 시 우리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18일 이스라엘 영토 내륙의 군사시설들을 드론을 이용해 촬영했다며 9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키프로스가 이스라엘의 공항과 기지를 군사훈련용으로 제공했다면서 키프로스 정부가 이 전쟁의 일부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스랄라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지난 18일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나왔으며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 총장도 이날 레바논 인접 북부 방공 부대를 방문해 이스라엘군의 역량은 헤즈볼라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적절한 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